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스마트치과 의원 김종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하면서 자주 동반되는 뼈이식 그리고 뼈이식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빼게 되면 필연적으로 치아가 있던 주변 뼈들, 우리가 치조골이라고 하는 이 뼈들이 녹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빼게 된 이유 중에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 주변 뼈가 이미 상실된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할 때 많은 경우에 고리식이 동반되거나 임플란트 식립 전에 먼저 고리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임플란트는 뼈 속에 심겨야 되고, 또 그 뼈는,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그 뼈는 교합력, 즉 씹는 힘을 받기에 충분히 단단하고 또 양도 충분해야 됩니다. 자, 고리식재를 크게 나누게 되면 내뼈, 즉 자가골과 생체 재료인 고리식재로 나누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가골, 즉 우리 환자 자신의 뼈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가골이 좋은 것은 알지만 별도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목적에 따라서는 입안에서만 채취하는 경우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용하려면. 그래서 다양한 고리식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 제일 좋다는 자가골, 그리고 다른 사람, 즉 사체로부터 온 동종골, 소, 말, 돼지 같은 동물에서 얻는 이종골, 그리고 공장에서 뼈 성분들을 화학적으로 조합해서 만든 합성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다양한 이유로 발치된 치아를 고리식재로 가공한 자가치아뼈도 또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를 빼거나 할 때 훗날을 생각하면 이런 치아를 자가치아뼈 형태로 미리 가공해 둘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동종골이나 이종골 같은 고리식재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탈회, 동결건조, 가열 등등 다양한 처리를 통해서 제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리식재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같은 종류의 이식재도 가루형 이식재의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또 다양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식재에는 콜라겐을 넣어가지고 블록 형태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고리식재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계적으로 아주 좋다고 널리 알려진 고리식재로부터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 새로운 고리식재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반짝 나왔다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서 이미 사라진 것들, 없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입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또 국산 제품들도 여러 있습니다. 가격도 이식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비싼 고리 이식재는 디펙트가 이렇게 큰 곳에 사용하게 되면 임플란트보다 재료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장단점이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또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들마다 목적에 따라 혹은 경험에 따라 선호하는 재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뼈이식을 하려면 이런 고리식 재료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폐막이라는 것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고리식재를 위에 고리식재를 놓고요, 이 막을 덮어서 연조직이 먼저 자라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차폐막도 흡수성, 비흡수성,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소에서 얻은 뼈, 이 소뼈 이전골을 채우면 그 채워진 소뼈가 내 몸에서, 그러니까 내 잇몸뼈 속에서 단단하게 굳게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고리식재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흡수되고 또 그 이식재가 있던 자리에 내 뼈가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리식 할 때 채우는 뼈는 결국 다 없어지는 거죠. 자, 어떤 고리식재는 내 뼈가 자라 들어가기 전에 너무 빨리 녹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오랫동안 안 녹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GBR이라고 부르는 뼈이식 술식에 사용되는 고리식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환자를 볼 때 또 수술할 때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좋은 골 이식재를 적절한 양으로 잘 적용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당한 차폐막을 사용하고 또 연조직 처치를 잘 해서 또 잘 꼬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골 이식 후에 눌리지 않도록 틀니 같은 걸 써가지고 눌리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한다든지 하는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리식 하고 나면 싫든 좋든 일정 기간 치유를 또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너무 서두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고리식 이거 하고 나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에 원치 않은 결과를 만나기도 합니다.
꼬매놓은 상처가 미리 열린다든지 일찍 열린다든지 고리식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감염이 돼서 제거하고 해놨던 거 다 제거하고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터지지 않도록 잘 꼬매고 이렇게 하는 처치들이 매우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쉽지 않은 술식입니다. 수술하는 선생님의 경험과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간혹 고리식 포함해서 임플란트 얼마 또 혹은 뼈이식 얼마 하는 너무 저가의 광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임플란트의 장기간 성공에 임플란트 주변 뼈이식의 성공 여부가 어떤 임플란트를 심었냐 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리식이 임플란트 치료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려면 고리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선택하실 때 고리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이유라든지 또 어떤 술식을 하겠다든지 등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곳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